to show me my way. The only point I reach is frustration. 네. And then back again, then back again.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스텔라입니다. 음,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많이 더우시죠? 예. 오늘도 한 선생님 와 주셨네요. 반갑고 감사합니다. 음, 예. 쪼끔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중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지난주 피드백 받은 거랑 또 질문 받은 것들 좀 정리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정리하면서 더 들어오시는 분들 좀 기다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지난주에 제가 좀 세팅을 좀 잘못해 가지고 소리가 굉장히 막 중첩돼서 들렸다고, 그래서 거의 "좋은 내용이었는데 너무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정말,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쪼끔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낯설었고, 또 첫 에피소드다 보니까 제가 좀 욕심을 내서 아는 그 박사님을 좀 초대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누는 고런 형태로 진행하려다 보니까 줌하고 좀 연결을 했었어요. 근데 줌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유튜브랑 이렇게 충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인제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몰라 가지고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대신 이제 따로 인제 녹화를 해 가지고 다시 편집본을 올려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편집본은? 어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예. 그랬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제가 쪼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음. 장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나요? 옷구슬 굴러가는 소리 들려야 될 텐데. 네. 다행이에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들어오셔 가지고. 어 많이 덥죠? 지금. 장 선생님 계신 곳 많이 덥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인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아이고 그러셨구나. 아유, 목포까지 갔다 오셨으면은 지금 굉장히 피곤하시겠네요. 용인도 갔다 오셨어요? 어머나. 오늘 그냥 일정이 굉장히 많으셨나 보구나. 음.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오늘 오늘 사실 지난 방송에서 좀 오류가 나 가지고 제가 편집본 올렸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고민들을 여러분들께서 보내 주셨어요. 생각보다 논문을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하시는 분이 보낸 질문도 있고, 또 인제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아 가지고 오늘 이 어 연구 주제 선정과 관련돼서 오늘 좀 라이브 톡을 해 봐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좀 오늘 했고요. 그 외에도 인제 논문 심사 단계에 계시는 분들 경우에는 인제 심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거 관련된 질문도 좀 주셨고,
그리고 지도 교수님하고 관계가 좀 안 좋은 경우들에 대한 질문들도 좀 주셨었어요. 네, 이걸 오늘 하루에 다 할 수는 없어 가지고, 그리고 또 좀 늦은 시간이잖아요, 한국은. 그래서 딱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일단 집중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오늘 다룰 그 내용은 연구 주제 선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보내 주신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면서 해 볼게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음. 아 "안녕하세요. 스텔라 박사님. 저는 1 년이 넘도록 제 박사 논문에 대한 주제가 정해지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연구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박사 논문들을 읽었고, 특히 지도 교수님의 최근 발표된 연구부터 교수님께서 5년 이내에 지도한 선배 박사 논문까지 모두 살펴보고 최선을 다해서 주제를 들고 가면 모든 주제들에 대해서 박사급 주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한 8 가지 다른 주제들을 보여 드렸었어요. 문제는 박사급 주제가 무엇인지 교수님께서는 전혀 피드백을 주지 않고 무조건 박사급 연구가 아니라고만 하셔서 답답할 뿐입니다. 도대체 어떤 주제가 박사급 주제인가요? 이번 9월 학기에는 프로포저 심사를 진행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명확한 연구 주제를 정하지 못해서 정말 답답합니다. 네.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은 내용을 좀 보내 주셨는데 제가 좀 추렸어요. 막 구구절절 써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이분 고민을 좀 오늘 해야 되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사급 주제라는 그 표현이 저도 좀 낯설긴 해요. 그리고 제가 그 교수님하고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질문하신 그 선생님의 지도 교수님께서 말하는 "박사급 연구 주제가 무엇이다." 하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제 일반적으로 박사 논문의 주제 선정을 위해서 명확한 쟁점과 전체적인 인제 스토리, 저는 이걸 인제 시나리오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이런 스토리가 잡히는 구체적인 주제와 범위를 이제 좁혀서 연구 주제를 선정하게 되거든요. 음. 근데 무엇보다 연구가 해당 분야에 인제 선생님들께서 연구하고 계시는 연구 분야에 어떤 형태로든 학문적,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주제이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그런 주제를 정하시면 좋은데, 이거는 오늘 라이브 토크 인제 후반부에 말씀드릴 부분, 이제 지도 교수님과의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어 지금 그 박사급 연구라고 하는 그 표현, 근데 제가 쪼끔 그 질문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것이, 그때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왜 지도 교수님께 질문을 못 하셨을까? "박사급 지도가 정확히 뭘 말하시는 거냐?"라고 질문을 좀 하고 피드백을 받아보면 좋았을 것 같은데, 뭐 그러지 못한 상황에 대한 얘기는 또 안 하셨어요. 음. 자, 일단 그래서 제가 한번 요렇게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라이브 토크는 제가 지금 인제 제가 쓰고 있는 전략적 논문 쓰기의 8 원칙에 있는 챕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이제 편집본을 제가 올려 드렸기 때문에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편집본을 보시면 되세요. 6 개월 이내에 끝낼 수 있는 연구 주제. 예. '이게 뭔 말이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연구 주제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빠지는 함정인데요. 예. 한 획을 긋는 연구를 하겠다고 막 들고 와요. 제가 볼 때 한 논문을 2-3 권을 쓸 수 있을 법한, 혹은 한 10 년은 해야 되는 그런 연구들을 처음에 들고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들, 먼저 좀 제가 인제 책에 쓴 내용도 있고, 또 오늘
오늘 좀 가장 많이 저희가 좀 인용을 할 논문은 데이비드 호그슨 박사가 쓴 Helping Doctoral Students Understand PhD Thesis Examination Expectations라고 하는 저널이 있어요. 네. 거기 보면은 이제 이분은 그 심사위원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심사를 하는가라고 하는 그 프레임워크를 좀 만드신 게 있는데 그것이 일종의 논문을 쓸 때 지도처럼 쓰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나중에 이 논문, 이 저널에 대한 링크는 좀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어찌 됐건 연구 주제를 우리가 처음에 선정할 때는 먼저 저희는 이제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제가 뭐 의학을 하거나 뭐 공학을 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분야는 또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연구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혹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호기심, 탐구,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왜 이러지?' 이런 질문인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인제 뭐 7 살짜리 아이가 "이게 왜 이래? 엄마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제 박사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석사도 마찬가지고요. criticality가 필요한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 이거 왜 이러지?'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2016년 모두들 막 경악을 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한 번도 정치를 해 보지 않은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뭐 장사꾼이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도 계셨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어떻게? 그리고 왜? 왜 클린턴이 떨어졌지?"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예. 그러면 인제 정치학 분야에서는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가 이것을 그 트럼프 당선과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들도 좀 보실 것이고 그리고 많은 이론적인 배경들을 통해서 아마 인제 아이덴티티 폴리틱 이라고 하는 요런 개념이 있거든요, 정치학 쪽에서는. 고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됐건 간에 뭐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우리가 논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인제 예를 든 것일 뿐인데 '이런 게 왜 일어났지? 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이런 데서 일단 호기심이 일어나야 되고요. 예. 그 호기심을 통해서 항상 선행 연구에서 인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제가 인제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 년은 연구해야 될 방대한 주제를 들고 오는 친구들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씩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결국은 공부하지 않은 게 인제 드러나요. 너무 방대한 주제를 잡았다는 거는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선행 연구를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그 인제 오리지널 이론하고 컨셉을 본인이 생각하는 주제와 관련된 이론과 컨셉을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다 보면 거기서 연구에 인제 갭이 드러나게 되고요. 무엇보다 인제 논문은 논리적인 글쓰기이기 때문에 인제 일기를 쓴다거나 수필을 쓰는 것처럼 근거가 없이 뭐 "내가 기억 오늘 아침에 뭐 먹었다. 오늘 아침에 뭐 누구를 만나 가지고 뭘 했다." 뭐 그런 기억 혹은 느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나의 논리를 뒷받침해 주기 위한 연구 예 가장 관련성이 높은 연구를 찾아야 됩니다, 선행 연구에서. 근데 그 연구 그룹, 그 연구들 안에서 '어 여기는 왜 연구가 안 되고 있지?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참 예를 들어 볼까요? 어 저희가 인제 요즘 가장 뭐 전 세계적으로 핫한 테크놀로지가 인제 AI Artificial Intelligence 테크놀로지잖아요. 그래서 인제 제가 막 이렇게 생각해 이런 연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대학생들이 과제를 하는 역량하고
AI 테크놀로지 간의 영향 관계를 좀 찾아보는 연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일단 AI 테크놀로지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AI 테크놀로지. AI. 뭐 AI 로봇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뭐 요즘 가장 뭐 흔하게 얘기하고 있는 챗봇, 챗GPT라든지 뭐 바드라든지 한국에서 곧 네이버에서 큐라고 또 비슷한 게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좁혀 갈 수 있잖아요. 그중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까지 연구가 된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챗GPT라든지 바드라든지 이런 그 생성형 AI 기술이라고 하죠. 이제 요 생성형 AI 기술과 관련돼서 선행 연구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행 연구들 중에서도 어떤 건 기술 개발과 관련된 게 있을 것이고 어떤 건 뭐 UX 디자인과 관련된 게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어떤 데이터 에틱과 관련된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뭐 학생들이 이 챗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와 관련된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연구하는 나의 입장에서 내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를 내가 딱 찍어야 되겠죠. 그러면 챗GPT를 찍고 나는 애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과제를 해내는지 한번 보겠다. 벌써 인제 두 가지가 좁혀지잖아요. 음. 근데 인제 이렇게 좁힐 때 제가 쪼끔 뒤에 있다가 인제 전략적으로 어떻게 좁혀 나가는가 이걸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1 차적으로는 인제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 연구에서 시작해야 되지만 최근 기사도 좀 보셔야 되고 특히 이렇게 어떤 기술 막 발전하는 어떤 기술 메타버스라든지 뭐 많잖아요. 그런 기술과 관련된 거는 최근 기사 그다음에 어떤 테크놀로지와만 다 리뷰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유튜버들의 비디오라든지 그다음에 쪼끔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은 좀 굉장히 유명한 그 테크 그루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챗GPT의 아버지 샘 알트만한테 이메일을 보내 보는 거죠. 답을 주건 안 주건 그거는 차후의 문제인 거고 저는 일단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해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가지고 내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그 챗GPT 관련된 이슈를 확인을 하고 그 이슈들 중에서 인제 선생님들이 연구 분야 이게 사회학이 됐건 정치학이 됐건 경제학이 됐건 교육학이 됐건 컴퓨터 공학이 됐건 이 관련된 이슈를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해당 이슈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연구자나 연구 그룹의 논문 이제 그 어 논문들은 반드시 인제 확인을 해 나가셔야 되고요. 거기서 주요 쟁점 그리고 그 연구들에 적용한 연구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인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서 점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 쟁점 주제에서 쟁점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인제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방금 말씀드린 인제 예를 들어 보면 학생들, 대학생들이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챗GPT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어요. 거기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고 정도 선에서 끝나면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전체적인 스토리를 그려 봐야 돼요. 이 대학생들 중에서도 나는 음 '예비 교사들을 한번 해 보고 싶다.' 국어 교사들 대상으로. 아무래도 인제 챗GPT가 인제 라이팅을 인제 그 자연어를 가지고 하는 거고 이제 챗봇이다 보니까 뭐 글쓰기와 관련된 거와 좀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제 국문학이나 아니면 뭐 국어 교육이나 이런 이제 예비 교사들 사범대학에 있는 대학생들에 한번 초점을 맞춰 본다. 훨씬 좁혀지죠, 연구 대상이요. 그리고 얘네들 4년 동안 얘네들을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이 학생들을, 이 연구 참여자들은. 그래서 9월 학기 개강을 하게 됐을 경우에 뭐 장문 제가 잘 모르겠지만 글쓰기와 관련된 그런 코스를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네 대상으로 해서 뭘 해 본다? 그 친구들에게 뭐 라이팅 과제를 주는 것을 챗GPT를 활용해서 뭐 해 보는 걸 해 본 뭐
뭐 테스트를 해 본다. 뭐 과제를 설계를 하고 그러면 인제 좀 그려지지 않나요? 안 그려지시나요? 좀 그려지시죠? 대답을 좀 해 주세요. 네.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되신다고 이렇게 O 표시라든지 네. 그래서 어 예. 이게 그러니까 한 학기 약 3 개월간 진행되는 걸로 한번 과제를 학생들 국어 교육 관련된 그 학생들이 어떻게 챗GPT를 이용하는지 한번 이제 보겠다. 네. 고런 걸로 연구를 좀 잡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연구의 범위도 좀 정해지고 이렇게 되면 연구 방법을 어떤 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베이스로 해 가지고 그 학생들이 어떻게 과제를 해결하는지를 관찰하는 클래스를 관찰하는 뭐 이런 연구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또 연구 방법이 자동적으로 예 이렇게 깨어 나오죠. 이제 연구 방법이 인제 생각이 나잖아. '아 관찰을 한번 해 보겠다.' 그리고 관찰하면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거나 좀 뭔가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인터뷰를 또 해볼 수도 있겠고요. 뭐 그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해볼 수도 있겠고 예.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스토리를 그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 연구 주제가 인제 확정이 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정된다기보다 좀 어 '명확해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인제 범위가 또 좁혀지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연구비 유무인데 대부분의 박사 과정생들이 인제 유학생들 그러니까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는 저희가 인제 펀드를 받고 오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연구비 그러니까 연구 도구를 설계한다거나 인터뷰를 하는 이제 연구 참여자들에게 뭐 소정의 상품을 준다거나 아니면 뭐 학교와의 어떤 그 설득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드는 모든 비용들 뭐 교통비 등등등 그다음 장비를 또 구비해야 될 수도 있는 뭐 이런 비용들을 저희가 그 펀드를 통해서 충당을 하는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비가 있느냐 없느냐를 바탕으로 해서 또 좀 달라질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AI 로봇이 좀 인제는 어떤 대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래서 AI 로봇에 대한 걸 연구를 좀 하고 싶어 가지고 해 보고 싶더라도 예를 들면 뭐 요즘은 호텔에 가면은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로봇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커피도 날라 주고 아무튼 이렇게 고객 지원해 주는 그 AI 로봇들이 있어요. 그래서 난 이거 이 로봇을 연구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박사 연구를 위해서 이거 수억 원에 달하는 로봇을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는 사실 인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제 feasibility라고 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연구는 또 이게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런 고려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인제 이걸 교수님한테 들고 가는 거죠. 딸랑딸랑딸랑. 네. 그러면 왠지 아마 인제 이 질문을 주신 연구자분께서 이렇게 절차를 거치셨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인제 들어오셨다면은 한번 어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Mais uma canção não é o suficiente